태양의 후예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8에서 이제 끝이려고 하는데요. 자, 태양의 후예는 결국은 열도백제 이야기입니다. 반도백제, 열도백제 이렇게 나누어서 한반도에는 반도백제가 있었고 일본 열도에는 열도백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비록 그 문헌상의 역사적인 그 시대상 구분에 있어서는 대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얘기하는 시대는 야마토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고분 시대, 그 고분 시대에서 시작해서 야마토 시대를 이제 저는 이제 예모토의 시대다. 야마토의 기원은 예모토에서 왔다. 예족과 맥족이 지배했던 예족과 맥족이 근간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야마토 시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기간도 이제 일본 역사에 나오는 야마토 시대의 기간보다는 더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고분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분 시대 중에서도 400년대 400년대부터 시작해서 700년대까지의 이야기를 예모토의 시대, 열도백제의 시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열도백제의 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 특히 암호가 있다. 열도백제 시대를 풀 수 있는 암호는 바로 태양이다. 날일자, 태양에서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특수한 단어들이 결국은 순수 백제인들의 백제 왕통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비밀 암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은 이제 지난 가을에 이 열도백제 땅, 다시 말해서 특히 이 간사이 지방 중에서도 좁혀서 긴키 지방, 더 좁혀서 이 기나이 지방을 중심으로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찾아낸 열도백제 흔적들을 오늘은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접근하려면 한 개 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 이름이 군산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군산이 있잖아요. 전라도 군산인 뜻이 똑같은 군산이 있는데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군이 여기서 어떻게 발음하냐면 고리야마라고 구분을 합니다. 고을이란 뜻입니다. 고을, 마을, 고을. 그래서 고을이 산자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자락에 있는 고을이다. 그래서 군산이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고을이야마, 고을이 있는 산,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역에는 특히 아직도 그 언어들이, 한국에서 쓰는 언어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글이고, 이걸 억지로 한자어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할 때 나라입니다. 나래 또는 누리 이런 단어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서 첫째 날 간 곳이 이제 이소노가미 진구라고 하는 그 뭐죠? 그 칠지도를 유명한 그곳을 첫날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를 방문한 이유가 이제 그날 특히 매년 한 차례 후르마츠리라고 하는 일본에서 진행하는 그 이소노카미에서 진행하는 그 마츠리 행사가 있어서 그거 보러 간다고 갔는데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좀 쌀쌀한 가운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노가미 진구에서 발견한, 사실 이소노가미 진구는 여기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규슈 지방, 또 규슈에서 이제 오사카로 넘어오면서 있었던 이제 진자인데, 이게 여기 와서 이소노가미가 진구가 되었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항상 역사적인 분쟁 내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 이거 따지기 위해서 이 칠지도 갖고 많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곳을 유명한 이 칠지도를 유명한 이소노가미 진구를 갔는데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 영상에서 나온 대로 이전의 영상은 이제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찍은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네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보기 위해서 갔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도 지금 이 관모하고 신발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확인을 했습니다. 좀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이 관모와 신발의 기원은 백제죠, 당연히. 백제 왕실에서 이제 당시 행정 시스템이었던 그 담노제도, 담노를 운영하고 있는 그 총책임자에게 보냈던 선물이거든요. 요거는 행정상 쓰는 관모예요. 왕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정 담당자가 쓰는 관모인데 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신발, 금동 신발인데 금재로 만든 금을 붙여서 만든 신발인데 이게 현대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르마쓰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구지들, 궁사들, 그러니까 절로 얘기하면은 이제 주지스님이죠. 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재도 머리에는 저렇게 관모를 쓰고 신발, 특히 이 금동제로 만들었던 이 신발을 지금은 이제 저 검은색으로 똑같은 형태로 아주 불편하게 생긴 저걸 어떻게 신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투박한 모습의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모습을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백제에서 일본의 이 각 지역에 보냈던 이 관모와 그리고 신발이죠. 그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이 궁사들이 이제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마쓰리라든가 기념해야 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신고 입고 쓰고 하는 모자와 신발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나라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글이라 이 말이죠. 이 나라 지역에서 우리 민족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평소에 사용하고 있고 또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바로 이 윷놀이예요. 윷놀이. 윷놀이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헤이조교 궁, 다시 말해서 나라궁이 7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헤이조교 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 앞쪽 헤이조교 궁이 굉장히 큽니다. 4km, 거의 4km 이상 되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가로 세로 4km가 넘는데 그 대로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발굴된 것이 이 니조, 그러니까 이 투 스트리트, 영어로 얘기하면 두 번째 스트리트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항아리 바닥, 항아리 바닥이 발견됐는데 항아리 바닥이 이렇게 문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문양이냐면 바로 이런 형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래서 저게 처음에는 무슨 뭐 화분 받침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학예사가 이제 찾아낸 것이 바로 이것의 기원은 한국이다, 한반도다, 바로 윷놀이다, 윷놀이판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윷놀이판이다. 원형은 한국에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윷놀이판이 그대로 일본 땅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한반도에 있었던 유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라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봐서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았던 특히 백제인들이 즐기던 놀이니까 이제 여기 와서도 일본 땅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한민족의 영향이 이 열두 땅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이거 아주 재밌는 건데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건데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라에서 그 저쪽 그 흥복사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나카타니도라고 하는 떡집인데요. 인절미예요, 인절미. 근데 쑥 인절미입니다. 콩가루를 묻혀가지고 저렇게 팔아요. 하나당 100엔이 좀 넘는 것 같아요. 1,000원, 1,500원 정도. 인절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절미. 이게 이제 이 나라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아, 우리 민족이 여기 와 살았구나. 여기는 남의 나라 땅, 일본 땅이라기보다는 백제의 후손들, 광범위하게는 우리 예맥 쪽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발견되는 게 이 떡집에서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주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가마솥밥집이 있습니다. 가마솥밥집에 가면 부뚜막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부뚜막 문화가 발견이 되는데 이 부뚜막 문화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남방 문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온돌 그리고 또 이 남방을 해야 되는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륙 쪽 반도 쪽에서 넘어온 문화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일본 땅, 나라, 이 땅에서 이제 발견되는데 부뚜막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이제 밥을 짓는데 이제 솥밥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즉석밥이죠. 즉석밥. 제가 맛본 곳은 또 다른 곳에서 맛을 봤는데 이렇게 1인당 개인 하나당 이렇게 해서 저 20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 지나니까 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보는 순간 저 부뚜막이네 또는 솥밥이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단연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입니다. 식문화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봐서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한국의 영향이 큰 우리 민족의 선조들의 영향이 큰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의 땅인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 나라역, 긴테스 나라역 쪽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바로 이 스케모노 절인 음식 절인 음식 파는 곳이 있어요. 일본은 나라즈케라 그래서 특히 나라 쪽에서는 모든 음식을 절여서 배추에서 시작해서 뭐 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가지, 뭐 나물 뭐 이런 것들 다 묻혀서 저렇게 보존했다가 팔아요. 그걸 이름하여 나라즈케라 그러는데 이 절이는 문화도 남방 문화가 아닙니다. 절이는 문화도 북방에서 내려온 중국 쪽에서도 있고요. 절이는 문화는 특히 이제 김치가 대표적인 절인 음식이잖아요. 이 김치 문화는 오늘날에는 이제 어느 나라에서나 특히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현대 일본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식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나물무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한글로 나무루 이렇게 씁니다. 나물무침 그게 뭐냐면 콩나물 그다음에 시금치를 해서 몇 가지를 묻혀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역시도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김치와 같이 일반화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식문화가 일본 열도 땅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지금도 분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나라 지역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놀이 문화에서 시작해서 또 떡 짓는 문화, 인절미, 쑥떡, 뭐 그리고 가마솥밥 이런 것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남의 나라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사실은 한민족이 400년대 이전에 혼재되어서 살았던
그때부터 살았던 이 오우미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비와호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런 게 제작돼 있어 놀이 문화 중에 우리 알까기 문화 있잖아요. 알까기 문화 여기 가면 오미 지역, 히코네 지역에 가면 이런 놀이가 있어요. 에, 우리는 이제 바둑돌로 하는데 이런 알까기 문화도 있고 놀이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출처가 한반도가 아니라 저 멀리 이집트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바둑돌을 갖고 이제 하는 문화를 즐기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일본 땅에도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장칼국수가 있습니다. 이 장칼국수는 이 북한 음식이에요. 특히 지금도 강원도 쪽, 강원도 동해안 쪽에 양양이나 속초 고성 쪽에 가면 이 장칼국수가 있거든요. 강릉 쪽에도 있죠. 칼국수인데 된장이나 간장으로 한 게 아니라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고추장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용어를 찌개 칼국수 또는 찌개 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추장을 넣어서 만든 음식들을 이제 칼국수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 걸 봐서 또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하는데요. 나라. 여기 나라 현 청사에서 지금 찍었던 것을 지금 녹화한 것을 배경화면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태양의 후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한민족이 태양을 천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날 일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일본에 현존하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들 조상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태양의 후예, 우리들은 우리 선조들이 이 일본 땅에 와서 열도백제라고 하는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4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700년대까지는 거의 다 백제인들, 특히 백제인들이 지배했던 시대이고, 이후에는 이제 일본화되어가는 이제 663년에 백제가 반도에서 멸망하면서 이후에는 지금의 일본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속에 우리 민족들이 면면이 남아있고 지금도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태양의 후예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